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별자리 주간 운세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하늘의 모습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쌍둥이 자리 15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일주일 동안 처녀 자리 11도까지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가 정갈 자리 1도에서 이 정갈 자리 8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90도의 각도를 맺죠. 요걸 이제 우리는 하연달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히는 29일 날 새벽 5시경에 태양 정갈 자리 5도에서 달의 경우에는 사자 자리 5도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연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화성이 지금 보면은 천칭자 26도에서 정갈자 0도로 이동을 하는데 31일날 0시경 화성이 정갈자에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것도 좀 중요해요.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볼게 태양이 지금 이렇게 1도에서 8도로 이동을 하는 와중에 이 토성이 지금 이제 물병자리 7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편에 위치한 토성하고 90도의 각도로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태양과 토성이 29일, 31일경에 90도의 각도를 맺는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연은 본격적으로 그 정갈자리 기운이 들어온다. 정갈 기운이 29일부터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1일경에 이제 화성이 정갈자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각 별자리별로 이 영향을 받겠죠. 화성의 영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격렬하고 어떤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즉흥적이고 이런 개념입니다. 다이내믹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9일에서 31일 사이에서는 이제 태양과 토성이 이제 90도의 각도를 맺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토성의 기운이 영향을 주죠. 보면은 얼추 달도 여기 지나가면서 뭐 정확하게 이 T크로스 그러니까 이게 달하고 태양하고 그 다음에 토성이 정확하게 이렇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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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T자 모양이라서 T크로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맺지는 않지만 좀 어설프게라도 이 T 모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19일, 30일, 31일에는 이 토성의 기운이 좀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토성이 이제 태양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각으로 답답함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거나 활력이나 기운이 좀 막히거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입장에서는 어디냐? 양자리가 이쪽에 있죠. 양자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갈자리가 8번째 집입니다. 그럼 8번째 집이라는 거는 위기라던가 또는 압박,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다 오픈되고 드러나는 형태들, 피할 수 없는 상태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집은 그런 문제가 어떤 건강이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나 뭐 이런 데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돈 문제로도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뭔가 지금 갑자기 좀 많이 막히거나 쪼들리거나 또는 어떤 부채가 있으면 만약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매우 커진다던가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화성이 이제 정갈자 진입하는 것도 이때 8번째 집으로 화성이 진입을 하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을 내가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부딪혀서 그거와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거나 해소하려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가 계속 아팠었는데 뭐 계속 그냥 대충 미루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1월 말부터 또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또 11월까지는 그런 걸 도망치거나 미룰 수 없다. 수술을 하든가 뽑든가 치료를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봐야 된다.
제가 이제 일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었지만 그게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인간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토성의 개념이 90도로 오는 것도 더욱더 그런 것들을 매우 가중시킵니다. 토성도 유행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처리해야 될 거는 꼭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29에서 31일이 주말이란 말이에요. 주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기운이 고조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이 이렇게 쭉 있다라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다라 그러면 점점 그런 어떤 압박이나 기운이 고조돼서 이 주말에는 약간 클라이막스 또는 진짜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하여튼간 그런 식의 어떤 초입의 어떤 현상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소 자리 보도록 할게요. 황소 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 자리가 7번째 집이죠. 그 다음에 화성 정갈 자리 이것도 7번째 집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 토성 90도 받는 것도 여기가 이제 10번째 집의 개념인데 이 토성은 지금 10번째 집에 있고 이 10번째 집에 있는 게 여기에 영향을 강하게 주죠. 그럼 7번째 집이라는 거는 특정 어떤 사람을 나타냅니다. 특정 사람. 그게 이제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어떤 어떤 대상이겠죠. 이 대상이 좋은 대상일 수도 있고 나쁜 대상일 수도 있고 뭐 적이나 경쟁자의 개념일 수도 있고 조력자나 또는 파트너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과 굉장히 만약에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쪽에서의 어떤 상황들, 어떤 일들, 이슈들 그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매우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지금 연애 중이다. 그러면은 연인 쪽에서의 어떤 상황이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거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연루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꼭 해줘야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약에 법정 다툼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서로 좋게 풀려고 했지만 만약에 좋게 풀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 다툼을 확실하게 결말을 짓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나 어떤 결말을 내는 것을 내가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기운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게 매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또는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애매한 관계가 있었다라 그러면 뭐 이게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애매한 관계가 있었다라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정립되거나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 자리가 6번째 집이죠. 6번째 집. 그리고 화성도 6번째 집에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데 토성도 이 태양한테 영향을 강하게 주고요. 이거는 일단은 일상이나 또는 업무 개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뭐 집안일 같은 것들, 일상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여러 가지 루틴들, 일상 루틴들 또는 업무들 이런 쪽에서 굉장한 압박이나 압력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드하다.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진다던가 또는 일상 일들 중에서 되게 피곤하고 어떤 힘든 일들, 뭐 대청소를 하거나 또는 어떤 큰 수리를 하거나 또는 뭐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이 조금 뭐 아프거나 또는 뭐 관계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나 케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뭔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강하게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또는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가 조금 피곤하다. 그 다음에 뭔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이나 컨디션적인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관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시고 잘 견뎌야 되고 컨디션 관리 최소한으로 해주면서 나한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많다고 대충 처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럼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꼼꼼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면서 이 기간을 잘 넘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입장에서는 정갈 자리가 5번째 집이죠. 여기도 5번째 집. 여기도 5번째 집. 토성은 5번째 집은 아니죠. 여기가 몇 번째 집이냐? 8번째 집 위치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요 개념은 뭐냐면 이 5번째 같은 경우는 유흥이나 어떤 즐거움에 관련된 집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기운과 관련이 된 집인데 나의 기운과 관련된 집은 첫 번째, 5번째 집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부수적으로 이제 9번째로 보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런 내가 즐거움이나 또는 내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들, 유흥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뭐랄까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굉장히 거기에 집중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투자의 개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것들 많이 하시니까 이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약간 승부수를 본다, 승부수를 띄운다. 약간 무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굉장히 거기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집중이 되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 하이 리스크, 뭔가 하이 리턴의 느낌이 매우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흥이나 즐거움의 개념도 굉장히 뭔가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익사이팅하고 그럼 당연히 위험할 요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어떤 형태의 굉장히 리스크를 가진 어떤 유흥이나 놀이나 취미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낚시를 하는데 뭐 저수지에서 그냥 붕어 낚시만 하고 있다. 크게 위험하지 않죠. 그런데 배를 타고 뭐 무인도에 가가지고 굉장히 벼랑 같은 곳에서 서가지고 낚시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짜릿하기도 하겠죠.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것들로 어떤 투자 영역이나 어떤 유흥 영역이나 어떤 취미 영역이나 또는 자녀와의 어떤 관계 영역에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자 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 자리가 4번째 집이죠. 4번째 집은 부모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집 안에서의 어떤 생활, 그 다음에 집 자체 이런 것들을 보통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어떤 마음 상태 같은 걸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우리 마음 상태 이런 쪽에서가 어떠한 되게 격렬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부모하고 뭔가 서운하고 또는 서로 고민하고 또는 뭔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고 답답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보거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상황들 부모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 자체에 대한 결정 뭐 이사를 가냐 마냐 수리를 하냐 마냐 인테리어를 하냐 마냐 뭐 이걸 처분하느냐 뭐 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집 자체의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마음속으로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고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그거를 더 이상 참고 있지 못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고 또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내적인 또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노력, 일들, 이벤트, 상황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 자리 보도록 할게요. 처녀 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 자리가 3번째 집이죠. 3번째 집은 이동하고 보통 관련이 있는데 이동,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어떤 사촌, 이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웃 사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사촌이나 형제도 포함이 돼요. 형제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나 일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일들은 12번째나 3번째 집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변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변수에 일시적으로 강하게 집중해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또는 내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 이 이동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굉장히 스케줄이 빠박해요. 그런데 이동 거리가 매우 많아요. 그럼 이동 하나하나에 매우 집중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뭔가 시간을 놓치거나 또는 뭔가를 잘못하면 이 스케줄도 다 꼬이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동 자체에 내가 매우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자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차를 뭐 수리하거나 또는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집중과 어떤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는 거죠. 초행길을 간다던가 또는 굉장히 운전하기 어려운 어떤 지형을 내가 좀 가게 된다던가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좀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하드한 여행을 갈 소지가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 캠핑이나 또 노지 캠핑 같은 걸 한다던가 또는 어디 지역에 갔는데 되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어떤 약간 오지의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편한 여행은 아니고 굉장히 약간 고생스럽지만 또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그런 익사이팅한 여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또는 편하게 가려고 했지만 불편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천칭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자리가 두 번째 집이죠. 두 번째 집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어떤 소유물 또는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또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떤 영역 그 다음에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보통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 매우 어떤 집중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전적인 측면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기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구매를 하거나 또는 뭐 매매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에도 굉장히 어떤 큰 걸,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게 아니라 크게 돈이 나가는 어떤 매매나 구매가 있을 수도 있거나 또는 내가 옛날부터 뭔가 벼러왔던 어떤 구매나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물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가 버리거나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리하거나 고쳤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소유물 개념에 있어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든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어떤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천칭자리가 의사결정을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약에 했어요. 근데 그걸 되게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큰 이득이나 어떤 재물적인 증가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이 심리적으로는 매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운이죠. 자신의 기운입니다. 첫 번째 집. 나라는 사람의 어떤 기운 자체가 매우 강해지고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 토성이 있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상황들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뒤로 빠지거나 눈치를 본다던가 미루거나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는 시기다. 만약에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아주 더 불편해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하지만 신중하게 확실하게 현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매우 집중해서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가지되 대충 하면은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수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자리가 12번째 집이죠. 그러면은 뭔가 이유는 알 수 없는 분노 또는 뭔가 이유를 알기 힘든 답답함 또는 내가 속한 어떤 영역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닭을 튀기는 어떤 닭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근데 그 조류 독감이 우리나라에 다 퍼졌어. 그러면 닭집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거나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나 상황이 다운돼 버리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특히 답답함을 풀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은 국가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좀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무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재정을 써서 이 위기를 해결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다 부채를 짊어지면서 이 위기를 해결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짊어지면서 이 위기를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참 뭐랄까 주변에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왜냐면 내 나만의 어떤 또는 내 개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참 답답하고 힘든데 터놓기도 힘들고 그게 더 답답한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이유는 알 수 없거나 또는 이유를 알아도 이거를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굉장히 헤비한 관점에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되게 라이트한 관점에서는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느낀다던가 또는 뭔가 그냥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좀 그냥 참고 지켜본다던가 이런 정도로 라이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뭘 시도하거나 나서거나 그러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잘 마무리하거나 유지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소자리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자가 11번째 집이죠. 11번째 집인데 11번째는 집은 사교적인 어떤 활동의 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그룹들이나 또는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가벼운 만남이나 또는 그냥 뭐 즐겁기만 한 만남이라기보다는 되게 진지하고 그 다음에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사교적으로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나 임팩트 있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즐거운 그냥 어떤 취미생활의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총무라던가 어떤 뭐 부회장 이런 걸 맡았다고 쳐요. 어떤 직위를 맡으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단순하게 즐겁기만 하진 않죠. 뭐 어떤 책임감이라던가 또는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현실적으로 잘 유지되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잘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사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가볍지 않는 사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된다던가 좀 진중하고 진지한 또는 내가 어떠한 가벼운 사교적인 모임에서 어떠한 중책을 좀 맡는다던가 이런 식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병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입장에서는 정갈자리가 10번째 집이죠. 10번째 집인데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사회생활이죠. 뭐 직장생활. 저도 이제 그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그 상담소에 출퇴근을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상담소에 이제 출근을 할 때는 좀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좀 바뀌죠. 약간 전투 모드로 돌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이제 뭐 주말 때 어떤 마음 상태나 그 정신 상태와 주중에 마음 상태나 정신 상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딱 이제 무장 상태가 돼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 또는 그러한 상황들이 10번째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집 쪽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 또는 매우 집중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앞으로 나가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완벽하게 완수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들 그럼 굉장히 긴장이 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나 그런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당연히 그걸 잘 해냈을 때에는 확실한 인정과 확고한 명예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걸 얻는 시기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맞닥뜨려서 내가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는 어떤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무언가를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드러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내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즉 요행이나 거품이 있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도 그 결과를 부족하게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확실할 때까지 몇 번이고 좀
그 준비를 마지막이지만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가 아니죠.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자리가 9번째 집이죠. 9번째 집입니다. 9번째는 장거리, 그 다음에 장기간이라는 개념인데, 어떠한 행위가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강하게 준다기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멀리 영향을 주는 어떤 일들을 내가 결정해야 되거나 또는 그런 쪽에 내가 많은 신경이나 집중을 써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거리에는 이제 해외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참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약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들,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알아보거나 준비하는 상황들, 그 다음에 뭔가 장기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개발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굉장한 투자를 하거나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0월 마지막 주 별자리 운세 알아봤고요. 이번 주는 화성이나 토성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는 주다 보니까 약간은 무게감이 있고 조금은 치열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운을 설명할 때 우리가 날씨 얘기를 날씨로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비나 좀 궂은 날씨 맞이할 때도 있고,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날씨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이라는 건 변하는 겁니다. 리듬처럼. 그래서 꼭 뭐 굳은 게 무조건 안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굳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실력이 더욱더 다져지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밝을 때에는 우리의 능력을 주변에 이렇게 퍼뜨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 사람들을 돕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금성이나 목성이 무조건 좋은 거고 화성이나 토성이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시각에서는. 근데 이제 1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편안하고 요거는 좀 빡세니까 요걸 좀 우리는 부정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명하게 이 두 가지 모두 다 순간순간 잘 집중해서 처리하고 잘 흘려보내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 건강 모두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별님들 행복하세요.